90년대 말 세계 국가들의 운명을 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1차 농림수산업에서 2차 제조업으로, 그리고 인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에 올라탔느냐, 아니면 올라타지 못했느냐의 운명이 갈렸죠. 한국은 당시 IT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무너진 국가를 다시 추스를 수 있었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3차 산업시장보다는 이쇼겐메이, 즉 우리의 제조업 능력을 더욱 갈고 닦아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물건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일본도 나름대로의 디지털 역량을 갖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관료들의 이런 선택은 세계의 흐름을 보지 못한 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꼭 필요한 중요 산업이긴 하지만 본질이 노동력에 있기에 인건비란 한계가 존재합니다. 보통 사람은 제일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는 가성비 상품을 고르죠. 이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할 부품을 비싼 일본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성비가 좋은 한국, 대만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일본은 어떻게든 인건비를 억누르려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한국이 인건비를 억누르면서 별 효용을 얻지 못했죠. 그런 한국은 중국과 동남아에 쫓기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선 서비스 산업 진출이 필수라고 합니다. 이후 뒤늦게 깨달은 일본은 뒤늦게나마 서비스 산업에 투자했지만 그리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했어요. 미국이 구글, MS, 애플 등으로 세계를 호령할 때 일본은 소니, 닌텐도 등 게임이란 한정된 시장에서만 활약했죠. 이후 동일본대 지진으로 국가 총생산의 14가 까겨나가자 고압의 신조 총리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관광업을 육성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버텨나갑니다. 다만 관광업은 서비스 산업이긴 하지만 부가가치가 낮다는 한계도 있기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 세계가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더욱 커졌죠. 이런 상황이니 지금 일본 경제가 30년 전의 주가로 부활했다고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산업이 제조업에 묶여있는 바람에 경제 전문가분들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해외발 일본 투자도 해외의 산업과 연관 있는 기업 또는 부품 산업에만 이뤄지고 있고요. 즉 일본은 어떻게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LIN은 반만 일본 기업이지만 일본에선 거의 독점, 동남아에서 과점을 한, 즉 만약 일본이 LIN을 꿀꺽할 수 있으면, 아니 경영 지분을 완전한 5대5에서 51대 49로만 만들어도 일본은 최대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보통 LIN을 메신저로만 생각하지만 LIN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다양하죠. 페이를 통한 각종 결제 기능, 마찬가지로 금융 서비스는 물론이며 쇼폼, 뉴스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기능도 갖고 있어요. 즉 일단 사용하기만 한다면 이미 사람의 일부분이 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디지털 서비스 시장에 존재하는 온갖 제품을 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이 LIN을 빼앗기는 건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사실 일본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라 상위권 기업 중 10위권 안은 농협을 제외하면 전부 제조업이고 카카오는 사실상 한국 로컬만 주력인지라 해외 시장에서 활약하는 서비스 플랫폼은 사실상 네이버 혼자인데 이걸 없앤다면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3차 산업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겁니다. 만약 네이버의 LIN이 일본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글로벌 플랫폼을 새로 키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겠죠.